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땡땡땡.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 왔죠. 네. 예. 네. 탁쌤 저희가 어디 왔습니까 지금? 여기가 춘천이네요. 오시면서 왜 여기도 꽃이 피었네 막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 강원도 영동 지방에서 넘어왔는데 한 5일 정도 늦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춘천 쪽이? 예, 우리 동네는 이제 목련꽃이 떨어져서 바다에 깔렸는데 환하게 피어 있더라고요. 요즘 뭐 이렇게 되게 꽃가루 때문에 되게 힘드셨다면서요. 야, 요즘에 삼복꽃 피고 뭐 온갖 꽃이 다 피고 세상에 이렇게 좋을 때가 없는데 제가 요즘에 몽롱해요. 이게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꽃가루 알레르기, 눈도 가렵고 재채기도 나고 저런. 기억력도 아주 떨어지고. 전혀 민감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게요. 의외로 민감하시네요. 제가 꽃가루에는 좀 민감해요. 네, 그래갖고 탁쌤도 지금 서울에서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네.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 오는데 강원도가 딱 강원도에 들어서면 산이랑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막 산에 안개가 막 피어오르고 야, 좋다 날씨 이러면서 오랜만에 춘천에 오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말씀 중에 다 힌트를 드렸네요. 저희가 지금 강원도 춘천에 와 있습니다. 춘천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왔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낮은 곳에서 이렇게 큰 일꾼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어렵게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잠깐 배경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우리가 처음에 팟캐스트 시작할 때, 전일영, 박성진, 저 이렇게 셋이 했잖아요. 셋 다 강원도 교사잖아요. 공교롭게도 예. 또 강원도 교사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강원도 대표로 있는 교육감님 팟캐스트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전에도 이런 말을 한번 했는데. 그런 얘기를 또- 수차례 나눴었죠. 예, 그런 말을 꺼내기가 또 입이 잘 안 떨어지잖아. 네. 예. 뭐 국민신문고에 올릴 수도 없고 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바로 올릴 수도 없고 어. 네, 그래서 갖은 루트를 이용했으나 그러기엔 또 너무 구차하고 네. 근데 지난 한 2주 전인가 갑자기 교육감님이 교실에 찾아오셨어요. 아 진짜요? 예. 우와. 말도 없이?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로? 교육감님이 뭐 요즘에 오마이뉴스 기자실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교사나 이런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굉장히 재밌는 기획인데. 그러네요. 학교에서도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뭐 온다는 힌트도 없고 없다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교장 선생님도 깜짝 놀라고 교감 선생님도 깜짝 놀라고. 그럼 누구를 탁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뭐 강원도의 교사 탁동철을 뭐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오늘 모실 분이 거의 이제 윤곽이 이제 그렇죠. 드러났어요. 네. 드러났는데 그러면 좀 공식적으로 백수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신지. 네, 여기 저는 잘 몰라서 이 책에 있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데 책갈피에 담아놓은 교육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에요. 여기 앞에 책 날개에 선생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소양강 댐에 잠긴 강원도 춘성군 내평리에서 태어났다. 친구를 때리기보다는 맞고 오라던 아버지와 맞고 오면 손을 끌고 친구 집을 찾아가던 어머니 사이에서 성과 정의를 골고루 배웠다. 해직을 포함한 30해 정도의 교사 생활과 8해의 교육위원을 거쳐 2010년 주민 직선 초대 강원도 교육감에 당선됐다. 임기 동안 모두를 위한 교육을 청사진으로 강원도 교육 식구들과 함께했다. 그리고 2014년 6월 다시 교육감에 당선됐다. 지난해를 생각하며 여전히 아득하고 가슴이 저민다. 그래서 오늘도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면서 잊지 않겠노라 다짐한다. 펴낸 책으로는 우리 가슴마다 씨앗 하나의 품어요도 있습니다. 이 책과 또 다른 한 권의 책을 쓰신 분, 네, 민명희 교육감님입니다. 민명희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사람 앉혀놓고 그런 얘기하니까 쑥스럽구만. 딱 문 열고 들어온 것처럼 해야 돼요? 예, 반갑습니다. 아주, 다시 그 책에 써 있는 소개를 들으면서 봐도, 하나도 거짓말이 없구나. 진실만을 얘기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그 세월호 리본을 지금은 이제 양복을 벗었으니까 없는데, 네. 지금 한 번도 띄지를 않고 있어요.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이 이게 싫은가 봐요. 좀 부족처럼 보이는가 봐요. 하여튼 뭐 그게 아마 선한 사람들한테는 괜찮은데 조금 마음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 이게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좀 뛸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달고 있는지 아느냐. 두 가지다. 하나는 왜 세월호가 가라앉았는지, 왜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어찌 보면 왜 아이를 죽였는지, 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달겠다. 또 하나는 매일 이 배지를 보면서 우리 강원의 아이들이 오늘도 안전하기를, 오늘도 학교에서 행복하기를,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달고 다닌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괜히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선생님 책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셨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아까 먼저 인사드렸을 때는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어제 집에도 못 가셨다고 그러고 되게 피곤하고 지쳐 보이시던데 이럴 땐 비도 오고 예전에 그 초임 시절 이 책에 아이가 선생님 이제 군대 갈 때 이렇게 뭘 싸가지고 이렇게 딱 내밀었던 게 그게 이제 고구마라고 선생님도 몰랐던 선생님 별명이 고구마란 얘기를 하면서 고구마를 전해줬던 얘기가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은 아이들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그 아이들이 저한테 교육 철학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74년이었어요. 발령받은 졸업하고 네. 바로 발령받아서 군입대 때문에 10월 달에 휴직을 하고 제가 있던 곳이 정선이었어요. 거기는 열차가 새벽 한 4시경 떠나는데 열양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정거장이 정선이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 가을날 나가보니까 아이들이 한 20여 명이 우산을 받쳐들고 배웅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술도 안 깨고 아직 눈물 섭섭한데 눈물은 안 나와. 이제 그래서 있는데 막 선물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뭐 에델바이스 표고한 뭐 조그만 요만한 소품, 또 어떤 아이는 이제 신문지다 그 문제 그 사건이죠. 둘둘둘 말아서 뭘 주길래 받아들고 탔어요. 네. 기차에 타서 출발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었지 하고 신문지를 풀어보니까 찐 고구마가 2개인지 하여튼 들어있었어요. 이 촌스럽게 이걸 하고 근데 나도 모르게 또 무심코 배에 물었어요. 네. 그 먹다 보니까 목이 메어서 딸꾹질이 막 나는데 물을 먹으려니 그 사람이라고는 기관사하고 저하고 둘 편이 없어요. 기차예요? 네, 기차도 2칸밖에 없었고. 와. 그런데 침을 삼키면서 차창 밖을 내다 보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캄캄하니까 내 얼굴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 생각난 게 내 별명이 고구마였구나. 그러면서 이 촌스러운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의 그러한 정을 담아서 싸준 거구나 하고 그 아이들과 있었던 옛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지나가는데 내가 너무 이 아이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에 그때서 이제 혼자서 기차칸에서 혼자 울면서 증산역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로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가서 기차가 막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그런 감동이 오가지 않으면 교육은 일어날 수 없다. 감동만 일어난다면 모든 교육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아까 저희 이해숙 선생님께서 그 교육감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감이 좋네요. 오늘은 저희가 그냥 선생님. 민병희 선생님으로 네. 부르도록 하죠. 그래서 또 학교 시절 이야기랑 음.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캐내봐야 되겠어요. 음. 오늘 아까 진짜 방송 듣다 보니까 그 누구야 그 지금 김대중 정부 시절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던 분 이름이 뭐지? 저기 목포 수역구인 국회의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그분이 북한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최고 지도자가 부를 때 장관 선생 뭐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친해진 사람에게 존경할 때는 선생이라고 한다네. 그래서 저도 교육감 선생 이렇게 북한식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뭐 교육감 선생 이게 어법에 맞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근데 네. 이 말이 네. 어떻게 해서 쓰게 됐냐면 다른 사람들은 날 보고 감님 그랬어요. 아. 그 전부터 교육감이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감님께서 감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뭐랄까 좀 더 권위적으로 부여시키는 호칭이었는데 내가 그거 하지 마라 그랬었는데 처음엔 막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써요. 그런데 학생들이 나한테 뭘 글을 보내올 때는 교육감 선생님이야. 그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그쵸, 그렇게 자연스러운 익숙하니까.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말은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는 내가 강원교육에 총 책임을 지고 있지만 항상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 마음으로 행정을 펼치라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 호칭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게 들어오니까 조금은 또 말이 되네요. 원래는 이게 호칭 두 개가 붙는 그렇지. 게 뭐 목사 선생님, 뭐 스님 선생님처럼 잘 안 맞는다고 이상한 생각을 거죠. 했는데 그러니까 좀 그렇게 금방 수긍을 하시고 아까 오면 꼭 물어봐야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교육감이라면 그래도 이제 강원 교육에서는 가장 높은 수장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시절로 돌아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전 지금도 가고 싶어요. 어. 그리고 이제 해직된 기간이 있었잖아요. 한 5년 가까이 거리 교사일 때 처음에 해직되고 나서 첫 해 이렇게 가다 보면 저 멀리서 운동장에서 아이들 뛰어놀고 아주 특히 작은 학교에서 또 뛰어노는 아이들 보면 아무리 시골이든 뭐든 저기만 보내주면 참 좋겠다. 아이들이 그립고 그랬어요. 그게 한 2년 가더라고요. 근데 2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저렇게 감상적으로만 젖어 있어서는 저 아이들한테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이들 가고 싶은 것보다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아이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저 학교 가면 정년 퇴임 지났는데 지금 정무직이니까 이러고 있지. 가셔도 명예교사밖에 안 되시는구나 이제. 예. 근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더 나이 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일선에서 이렇게 교육 행정도 다 끝내시고 나중에 어떤 마을에 또 어디선가에서 또 선생님다운 또 다른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마을 선생님. 마을 선생님 그런 선생님도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문득 드네요. 네. 부산의 이상석 쌤이 지금 그렇게 하더구만. 그렇죠. 예. 네. 정년 퇴임은 하셨죠. 예. 2015년대 바쁘시더라고요. 하시고. 근데 더 퇴임 이후에 더 바쁘시더라고요. 예. 어른 대상 글쓰기 선생님을 하더라고요. 그 민병희 선생님도 나중에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상석 선생님 보고 싶네. 잘 알아요. 만난 적 있으세요? 지난번 팟캐스트 이상석 선생님 모시고 한 거 네. 내가 방송 좀 들었어요. 그러시구나. 사투리 아직도 여전하더구만. 그렇죠. 그 이상석 선생님하고 저 황지백 선생님하고도 친하고 네. 그랬는데 황지백 선생도 그립고 근데 이제는
그 다 예전에 교육운동하다가 만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4년 동안 거리의 교사였어요. 그 전과 후의 민병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복직 이제 될 때 이제 우리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복직이 되어서 학교에 돌아왔는데 학교 현장은 그 5년 전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야, 이게 이렇게 해도 왜 변하지 않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도권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위원 활동 2번 거쳐서 8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그 당시엔 제가 제일 저를 무서워했죠. 집행부에서. 민병희만 지나가면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뭐 무지막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제 논리에 다 밀렸죠.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답하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고 더 나쁘게 되는 걸 막아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고교 입시 부활 이거를 13일간 단식하면서 결국 막아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웠어요. 그 의회 활동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면 저 집행 권력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교육감 선거 도전했다 졌어요. 근데 운영위원들이 선거할 때 현직 교육감을 꺾기가 그건 뭐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 민선 시절 아닐 때 이야기. 예, 그래서 졌는데 뭐 그렇다고 의미 있는 표는 얻었어요. 근데 이제 마치 주민직선 선거에서 초대 그리고 재선 교육감 활동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뭐 의미 있는 변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는데 현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여기 선생님 저는 사실은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가 아니라서 학교 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강원도는 좀 남다르다라는 얘기를 가끔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여기 지금 성진 선생님은 사실은 강원도에서 선생님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은. 그렇죠. 시작은 네. 예, 그래서 경남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 있다가 지금 여기 강원도 온 지가 6년쯤 됐다고 네, 들었어요. 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정말 변화가 남다르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거는 저는 어디 가든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후배들한테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이렇게 경남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남으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뭔가 이제 교육적인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후배들이 있으면 저는 가감없이 강원도로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제 경험이 좀 주요했죠. 저는 2012년도에 이렇게 넘어왔어요. 강원도로 도간 이동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때 이제 아마 민병희 선생님이 주요 정책적으로 했던 행복더하기 학교에 오고 싶어서 그렇게 왔고 그리고 또 운이 좋게 행복더하기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이후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비교가 좀 불가능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기준이나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 달라서 그래서 제가 처음 간 학교라서 의미가 있지, 교육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었죠. 학생과 교사 사이, 교사들 사이, 그리고 관리자와 직원들 사이. 근데 여기 오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이야기를 하곤 해요. 저는 그 전 시절을 겪었잖아요. 민병희 선생님이 되기 전에 다른 그쵸. 정책, 다른 네. 교육감으로 겪었으니까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전에는 제 아이도 1학년 들어갔을 때 글자를 잘 모르잖아. 근데 그때 일제고사 이런 거 시험을 보던 시절이었으니까 전에 교육감 시절은 그러면은 애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교실에는 시험지가 펴져 있는 거야. 우리 애가 이런 기억이 나요. 이게 뭐야? 이게 시험지인지도 모르잖아. 글자도 모르니까 이걸 버린 거야. 이게 왜 내 책상에 있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되게 혼나는 거죠. 이걸 왜 버렸어? 누가 이렇게 했어? 내내 이제 열등감을 배우게 되는 거죠. 왜 아직 글자를 몰라? 네. 도 됐고 또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그거죠. 공문을 해야 돼요. 늘 여기에 시달리고 또 이거 이 무능하게 보이는 거야. 또 해내야 되는 공문을 또 넣는구나. 수업 시간에도 끊임없이 전화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아무 때나 전화 받는 거고 교무실에 앉아 있으면 부끄럽기도 해요. 이게 아이들을 만나러 온 건지 공문을 하러 온 건지. 그것 예 그렇고 이게 또 업무를 해야 되는데 또 공부 가르치러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선생님인지 개원인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교사로서의 자부심 대단히 있죠. 아이들하고 만나면 된다.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라. 이게 선생이다 이런 소리 하니까 자부심이 차죠. 강원도 선생들이 어쨌든. 그래서 좀 더 강원도에 와서 제 자신의 능력치를 예전에는 그래도 변명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학교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학교 일 업무 때문에 때문에. 바쁘니까 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면피가 된다면 여기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잘 못 가르치거나 뭔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 그 조급함이란 게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게 조금은 긍정적인 네. 요소가 많죠.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대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률이 높게 나오는 게 경력 많은 분들한테서 나와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예전을 경험했거든. 예전을 경험해서 진짜 비교가 그렇겠네. 되니까 좋아 하는데 지금 이제 저한테 특강 들은 신규 교사들 저도 이제 꽤 여러 해 교육감 하니까 해마다 이제 신규 교사들 특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더 만족도가 떨어져. 왜냐하면 그냥 당연한 것이 근데도 불만이 있거든 사실은 또. 그래서 비교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뭐 좀 세게 말을 하게 되는구나. 지옥과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이 얼마나 심심해. 노래나 듣고 꽃향기나 맡고 심심하니 미치겠는가. 이거 불만이 가득 차죠. 지옥은 아주 스릴 있잖아. 발톱을 움켜쥐고 달려오고 뜯어내고 이 스릴. 의지가 불타오르고. 거꾸로 내가 예전에 이제 교육운동하고 이랬을 때 보면 조합원을 확보하거나 이제 그 확대시킬 때 그 교장 선생님이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안 나와 조합원이. 오히려 뭐랄까 그 악명 힘든 높은 상황. 교장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이제 반발하고 나와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 지금 조합원 시절 하시니까 정교조 지부장도 하셨잖아요. 강원도 지부장. 3번 했습니다. 3번 하셨죠. 네. 그 지금 이제 교육감을 지금 2번째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게 더 힘든 것 같습니까? 이제 저 해직교사 시절도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생계비를 3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집에다 던져주고 살아 하고 그런데 나보고 술을 사라든가 나보고 뭘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와도 살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경제적으로는 엄청 힘이 들었지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내 주장대로 그냥 얘기하고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유치장도 많이 갖춰보고 하는 이런 활동은 힘이 든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재밌었어요. 지금은 뭐랄까 그때보단 재미가 덜 한데 이제 지금 교육감 하면서는 어떤 때냐면 이제 평준화 하는 과정도 엄청 힘들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참 좀 못되긴 못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평준화 이거 모든 서류고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서 교육부에서 잘 됐다. 이제 곧 다 해결된다라고 할 즈음에 청와대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 계속 트집 잡고 안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교육부 부령으로 그냥 개정만 해주고 끝나는 거를 안 해주고 시도의회로 넘겨버렸잖아요. 근데 시도의회, 우리 강원도의회 구성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거를 호락호락 해주지도 않아. 그래서 결국 평준화 찬성률을 3분의 2 수준으로 해달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를 싸워서 60% 이상으로 해가지고 결국 해냈죠. 근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의장의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 그 듣는 순간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게 교육감 하는 맛이구나. 그런 식으로 또 우리 얼마 전에 전국 최초로 급식 강원도가 모든 그 초중고 모두 급식 완성하고 나서 그때는 저와 지사 또 시장 군수 협의회장 또 도의 의장 또 시장 시군 의회 의장 협의회장 이렇게 모여서 함께 손잡고 사진 찍고 협치의 산물로 만들어낸 것 이런 것도 보람이죠. 네. 그럴 땐 좀 재밌어요. 아니 진짜 그 지난 정권 때 너무 암울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했을 때 그나마 너무나 살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교육감 선생님들은 다 우리가 민지교육감이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다행이다. 이거라도 잡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교육 행정의 힘이 또 굉장히 또 큰 거죠, 사실은. 네. 평준화하니까 또 민변 선생님 보면 그게 생각이 나요. 지금은 도교육청 안에 들어와서 계시잖아요. 전에 평준화 싸움을 할 때는 여기 교육청 담장 밖에 거기서 농성을 하셨죠. 컨테이너 갖다 놓고 고교 평준화하라고. 그래서 이 도교육청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경찰들이 막고 직원들이 도교육청 직원들이 막았죠.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안에 들어와 계셔. 그때 밤에 농성을 하는데 저는 지금 그때 이제 민병희 선생님이 계란을 구워주던 생각이 나요. 밤새 있을 때. 이 자리가 농성장이었어요. 지금 우리 녹음하는 이 자리가 농성장이고 저 교육감실도 단식 농성장이었어요. 그래서 단식 농성장을 내가 정말로 접수해 버렸지. 야, 세상이 안 바뀔 수가 있네. 설마 누가 그러랴 하고. 교사 때는 벌떡 교사이셨어요? 벌떡 교사가 되기까지는 참 갈등이 많았죠. 내가 이제 교육이 이래서 안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는 내 양구고등학교 있을 때예요. 그리고 양구 있을 때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이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선생님들이 나 때문에 민병희 때문에 2번 놀랐어요. 사실 내가 아주 못된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민병희가 교회 나간대. 이게 아주 큰 화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때만 해도 교회 나가면 착한 사람. 이게 좀 등용될 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병희가 교회를 나가? 이게 이제 화제였는데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를 도구로 써달라. 이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구를 써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었고 그런데 춘역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게 내신을 했지만 사순위로 나는 못 들어가는 거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는 국영수 선생들을 많이 뽑았잖아요. 교육과정보다 더 많이 수업을 집어넣게 맞아요. 했죠. 네. 우리 3단인데 6시간씩 했어요. 네. 이제 그런 식이었으니까 한 명을 더 뽑겠다 해서 내가 플러스 1으로 발령이 난 건데 거기 가서 1년을 쭉 지나면서 보니 이건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되지만 1년을 쭉 참으면서 하여튼 이렇게 살아봤는데 2년차 되던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
7시에 교직원회를 소집했어요. 7시요? 네. 저녁 7시에.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가서 그 당시 친구하고 둘이 중앙시장에 가서 국밥을 하나씩 말아 먹고 그리고 소주 한 잔도 살짝 이제 먹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7시 한 5분쯤인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장 선생님부터 전 직원이 쫙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이야 약속 안 지킨다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정당한 건가? 이게 지금 소집한 사람이 잘못된 거지 내가 5분 늦은 게 잘못된 건가?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뭘 하느냐고 소집했냐면 학교 이제 성적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전후 비교, 좌우 비교, 종횡 비교 뭐 이러면서 그 학교별로 다 비교하고 성적으로. 과목별로 비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적 나쁘다고 계속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끝 하려고 하는 찰나에 내가 손을 들었어요. 그게 이제 뻘떡교사의 시작인데 손을 들고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 학교의 학력 저하의 원인은 교장 때문입니다. 얘기 선언했어요. 와. 그러니까 교장이 뻘떡 일어나더니 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저렇게 한 교사의 의견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저런 독단과 권위주의가 성적을 떨어뜨리는 원인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슥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게 잘못된지를 얘기하고 나보고 5분 늦었다고 하는데 7시에 경무회를 소집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쫙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어서 지금은 고인이 된 김경림이란 선생님이 또 일어나서 얘기하고 또 한 선생님이 일어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하고 끝을 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성적 가지고 소집한 적이 없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 데뷔가 된 거죠. 이제 그게 뻘떡교사 시작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거 한번 말하기 위해서 몇 번을 연습하고 갈등하고 와, 그렇게 선생님도. 되죠. 네. 아마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두려우실 때가 있으신 거죠. 엄청 두려웠죠. 두려운데 그거를 떨치고 일어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우리 옆에 한 사람 같이 일어나주는 사람이 맞아요. 되게 힘을 주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교사 시절의 이야기 말고 저는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시면서 소양강댐 건설로 내평초가 이렇게 물에 잠기게 돼가지고 춘천의 교동초등학교로 오시게 됐어요. 교동초는 굉장히 큰 학교로 지금 모든 학교 교동 이름 붙으면 큰 학교잖아요. 시내 시골에 학교 다니다가 큰 학교 아닌가요? 네. 근데 그 4학년 마치고 그때 완전히 수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나와야 되는 게 확정적이니까 댐은 뭐 거의 건설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어차피 춘천으로 이사를 나와야 된다 해서 누님이 살던 집 그 전세 하숙이란 걸 살았었는데 주일이 그 전세 돈을 못 줘서 그 돈으로 그 집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후평동이라는 곳에 이제 와서 이제 그 집에 살면서 전학을 왔는데 5학년부터 다녔죠. 근데 교동초등학교가 그 당시 똥통학교였어요. 내가 시내 가면은 저 부속초, 중앙초 이런 뭐 춘천초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이 우리 똥통학교 새끼들 왔다고 막 놀리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 새로 지어서 새 건물에 우리가 들어갔지만 내가 오기 전까지는 바로 저 학구방 같은 땅바닥 위에서 살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와 보니까 낯설죠. 낯설고 나는 시골서 운동 경기 본 거는 저 축구공 이렇게 저 주부 넣고 운동화 끈 매듯이 그 축구공 가죽을 끈으로 묶는 그 공 잘못하면 배꼽이 튀어나와서 공이 짱구로 보이는 이런 공 차는 거밖에 못 봤어요. 근데 와보니까 애들이 탁구도 하고 그래서 야, 뭐 이런 게 있나? 이랬었죠.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약간 좀 못된 아이들이 나를
훈기도 주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겁도 나고 뭐 맞을까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죠. 특히 내가 다니던 학교는 그 고아원 출신 아이들이 이 집단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집단으로 이제 서클처럼 다니니까 무섭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동네끼리 붙어서 왜 아랫말 운말해서 싸울 때 그 당시도 대표 선수를 나가서 싸움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나를 나가라고 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엄청 겁이 났는데 어떻게 나갔으니 어떻게 그래서 해가지고 발차기를 했는데 바로 상대편 인중급수를 차가지고 코피를 터뜨리고 그냥 한 방에 다운이 돼서 이겼어요. 그래갖고 왔는데 그 아이가 고아원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떼고리로 몰려가지고 하루 종일 숨고 도망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학교 폭력 사안 맞죠? 네, 지금으로 치면. 네. 그런 또 학창. 그러면 어떤 학생이었어요? 민병희 전 선생님은. 사실 착했어요. 그 누구 괴롭힐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많이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그 책에 써 있는 대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맞고. 아버님이 뭐냐면은 야, 그 맞은 놈은 발 뻗고 자고 때리는 놈은 꼬부리고 자. 그러면서 어디 가서 누구 때리지 마라. 차라리 맞고 와라. 이랬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 나는 아버지가. 오늘 맞고 와.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맞고 오면 우리 어머니가 어디야 누구야 하고 가서 쫓아가서 반쯤 잡아놔요 그 애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무서워서 나한테 못 때리고. 하여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부모의 그 넓은 뜻이고 사랑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누구한테 맞지도 않았어요. 뭐 두루두루 다 친하게 잘 지내셨네요.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도. 저는 그 대목이 좀 있더라고요. 항상 여기 책을 보니까 그 권력과 권이라는 말에 대한 구분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글쎄 뭐 이제 내가 인권하고 아마 그 교권하고 구분할 때 했을 거예요. 인권은 휴먼 라이츠니까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이죠. 그런데 교권은 education authority, 가르칠 권위예요. 그러니까 교권은 아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가르치지, 어떻게 평가하지, 이 모든 거를 전권을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권위라고 해서 요새 참 이해도가 낮은 분들이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 선생님 교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학생도 선생님도 다 인권은 다 존중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너희들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지금 권리는 저당 잡혀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온전히 아이들을 잘 가르침으로 인해서 존경받고 오히려 권위가 쓰는 거죠.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는 필요한 거죠. 그 권위를 그런 거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주 깡패 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지역은 안 밝힐게요. 그런데 경찰들이 무서워서 얘를 잘 못 다룰 정도예요. 저한테 연락이 오면 내가 이제 지서고 뭐고 이제 가면 그 아이는 나한테 무릎을 꿇어요. 선생님 잘못했다고. 그럼 경찰들은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 아이가. 근데 제가 그 아이는 참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아이들이 무릎을 꿇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권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학생처럼 아직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제자가 있나요? 지금 부장검사 정도는 검사인데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랬어요. 키는 짝달막했는데 한 번은 내가 수학 선생이니까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 아이가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앞에 어디 과정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판서를 해놨어. 그래서 이거 잘못됐네 하고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거를 지적을 할 수 없으니까 질문을 통해서 나를 바로잡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이놈 봐라. 이제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만들면 그때는 왜 이제 객관식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네. 사각형 뚫어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는 채점할 때 제일 먼저 그 답안지를 내가 만든 걸 딱 대면 일치하면 그냥 채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하나가 틀려. 하나가 틀리면 왜 그러지? 하고 풀어보면 어떤 땐 내가 틀렸고 어떤 땐 걔가 틀렸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중3 마칠 무렵인가 하여튼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한 2달쯤 지났는데 그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가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을 믿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시골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지 선생님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쪽 가서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1등 했대요. 그러면서 선생님 잘못 평가한 거 용서해 달라고. 이러면서 저녁 사는 그 아이인데 그 아이를 그 뒤에도 가끔 뭐 노래방도 가서 뭐 만나고 술도 한잔 먹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너 검세스럽게 살지 마라. 검사인마 너 잘해야 돼. 아주 하도 그랬더니 선생님 좀 고발하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아직 이상 없이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아이들 또 지금 우리 교육청에 우리 교장 선생님으로 있는 제자도 있고 그런데 아주 잘해요.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서 술 먹을 때 보면 선생님 있잖아요. 그때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내가 뭘 어떻게 했지? 그때 저를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그러는데 근데 사실 또 저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할 때 보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의 길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내 말 한마디에 어떤 상처를 받을지 이게 참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사슴뿔이라는 아이인데 그 양구 고등학교에서 거기는 이제 종합고등학교였으니까 축산과가 있었어요. 거기서 사슴을 키우는데 우리 그 축산 담당 선생이 친구인데 누가 그 자전거 고무 바로 사슴뿔을 묶어 놔가지고 그 끊어졌어요. 그래서 뿔이 썩어서 버려야 돼. 근데 그 뿔 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날 보고 이거를 수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학생과 근무할 때니까 수사를 했죠. 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았어요. 그 자전거 토학생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단서가 바로 그 자전거 바일 것이다 해가지고 찾았는데 이 아이가 시골에서 잘 살지도 못하는 아이인데 재미로 이렇게 옥로를 만들어서 바깥에서 사슴뿔을 걸었다가 땡기고 이런 이제 장난하다가 중간에 뚝 끊어진 거예요, 사가서. 그래서 엄청 이제 겁을 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친구 축산 선생한테 범인을 잡았다. 그런데 약속을 하나 해다오. 네가 손망실 처리하고 그 아이한테 이거 변상 처리 안 한다면 내가 알려주마.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훈방 조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죠. 제가 이제 해직교사 시절에 서울의 어느 경찰서에 이제 갇혀 있는 사람들 위문을 가기 위해서 정모를 들어가니까 왜 못 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웬 이 바가지 쓰고 있는 정경이 선생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군지 알 수가 있나 바가지를 벗으면서 저 모르시겠어요? 모르겠는데 저요 사슴뿔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를 끌어안더니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 다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슴뿔 얘기를 해줬어요.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평생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평생 그렇게 살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닌가.
제 선생님 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목욕탕도 못 가잖아요. 예, 선생님들이 아닌가? 왜 못 가요? 네? 왜 못 가요? 아니, 학부형 만날까봐. 학부형이 왜 어떠세요? 여자 선생님들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 초등은 그렇죠.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아이들이 아이들하고 만나기 좀 그렇지. 그렇죠. 네. 지금 뭐 누가 목욕탕 가나요? 집에서 다. 나도 목욕탕 간지 언제인지도 모르겠네. 그 계속 말씀하시면서 술 이야기 한 번도 빠지시지를 않으셔요. 실제 술 즐겨 하시죠. 아, 즐긴다기보다 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창조물이 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가 행한 기적, 첫 번째 기적이 가나안 잔치집에서 포도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딴 집은 좋은 거 주다가 엉성한 거 주는데 이 집은 막판에 이렇게 좋은 술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고급 포도주를 만들어서 준 것 같은데 술이란 게 그 먹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득이 더 많아요. 갈등을 느낄 때 술 마시고 화해하잖아요. 또 술 마시고 혈액순환 잘 되고.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이창섭의 인사이드 그 하는 이창섭 씨가 나 취재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교육감님 건강 비결이 뭐예요? 그래서 예 규칙적인 생활합니다. 그래서요. 예 아침마다 운동하고요. 아 네. 저녁마다 술 먹어요. 그랬더니 예?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자리가 아예 안 먹을 줄 모르거나 아주 체질적으로 그러면 아예 못 먹는다 그러면 되는데 곧잘 하는 걸 아니까 이걸 사양도 못 하고 그거 끝나면 또 가서 이제 먹어야 돼 또. 그런데 그 대신 이왕 먹는 거 긍정적으로 먹자. 내 자기 주도적 음주. 그러니까 에이 이거 못 먹겠다가 아니라 에이 먹지 뭐 이렇게 하고 그 대신 1차만. 저기 옆에 자기주도 음주의 1인자가 있습니다. 탁동철 선생님이라고. 옆에. 네. 뭐 가다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네. 저 취재할 때 탁 선생님 탁 선생이 좋아? 탁주가 좋아? 이거 물었었는데 애들이 뭐 탁구 거기 좋아? 탁 선생님 그랬다길래 애들이 탁줄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탁주하고 비슷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별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술을 드세요. 뭐 오늘 첫 개구리가 울었다는 둥, 산벚꽃이 피었네, 소쩍새가 울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술이 또 시인을 만드는 거야. 그렇구나. 저는 뭐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년인가 아침에 일출을 보러 갔는데 설날이라고 1월 1일에 갔구나. 바다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해 떠오르는 거 잘 보자. 깊게 보자 그래도 그냥 해는 떠오르는 거야. 그냥 떠오르고 말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새벽에 막걸리를 넣고 이렇게 우와. 마시고 있더라고. 오. 얼마나 그 깊게 보이겠어. 그 해하가 그렇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눈인 거예요. 이거는 나도 해보고 붉은 싶다. 눈으로. 그래서 저도 다짐을 했어요. 다음에 1월 1일에는 꼭 술병을 들고 와서 해를 보자. 이렇게. 1월 1일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아버님은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살아계실 때 12월 31일 밤에는 내 아버님하고 꼭 술 마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찍부터 먹으면 대병 하나 갖다 놓고 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대병 하나가 비어질 무렵에 이제 제어의 종이 똥똥 울려요. 그러면 예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그러니까 그 1월 새해 땡 되는 시간까지 마신 거지요. 그건 더 하시고. 야, 근데 아버지랑 술을 마시는 아들은 굉장히 드물 것 같은데 남다른 아버님이셨나 봐요.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개방적이셨어요. 네. 맞고 오라는 아버지니까 다르죠. 그렇구나. 그렇지. 어. 저희가 사실 뭐
민병희 선생님으로 모셨지만 사실 교육감직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비견할 수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교육감 하기 싫은 날도 있을까? 아니면 또 진짜 내가 교육감 하기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까? 네, 뭐 이런 게 있나요? 사실 내가 우리 참모들한테 이거 밝혀도 되나 모르겠다. 이제 나 2번 하고 안 하겠다. 좀 다른 좀 이제 교육감 하실 분을 좀 찾아라. 그래서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라 하는데 그거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나도 이제 좀 자연인이고 싶다. 이제 사실 내 농사진 지가 10년도 넘어요. 한 1000평 넘어요. 와. 그래서 농사 짓고 그 한 구석에는 뭐 조그맣게 목공실 하나 지어가지고 목공하는 거 좀 배우고 그래서 나무 장난감 좀 만들고 뭐 이제 그렇게 좀 보내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상당 부분 변화가 됐어요. 초등학교 행복성장평가제, 중학교 배움성장평가제 여러 가지 이제를 비롯해서 많은 변화가 됐는데 아직은 이제 고등학교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고등학교 문제와 이제 이게 대입 관련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제 초중등 교육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게 이 자리가 나는 어떤 이 권력을 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런 강원교육의 변화, 나로 인해서 좀 새로운 모습을 교육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면 기꺼이 여기에 내가 그럼 필요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강원도 정책 중에 그 놀이밥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각 이제 지역교육청의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감 선생님들 이제 다 모셔놓고 3가지 주제 얘기해요. 하나는 놀이밥 100분 문제하고 그다음에 배움성장평가제 그리고 학교 업무 정상화 3꼭지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놀이밥 하면은 밥이잖아요, 밥. 이 말을 편혜문 선생이 쓴 네. 말인데 편혜문 선생의 말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 놀기 위해서 왔다. 밥이란 게 뭐예요? 안 먹으면 성장할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회성, 감수성, 또 논리적인 사고력 이런 게 다 거기서 생기는 것인데 그거를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놀 친구, 놀 터, 놀 때 이걸 다 어른들이 뺏어버렸어요. 남은 게 이제 학교뿐이 없단 말이에요. 학교 안에서 놀게 하자. 이런 발상이에요. 근데 그런 발상으로 이미 오래전에 저희가 주도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놀이 현장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학교 현장이 이렇게 변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빨리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학교 방문해가지고 뭐 또 돌봄 기능은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봄 기능은 학교가 맡아서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학교에다가 은근히 이걸 떠넘겨서 학교의 일인 양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면 유치원에 있을 때보다 더 빨리 하교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거 돌봄 기능을 어떻게 하지? 그게 이제 그 정치적 쟁점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대통령도 발표했는데 이거를 또 막아보자. 돌봄 기능 대신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로서 하게 하자. 처음에는 놀이를 아마 지도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이를 지도하면 아이가 뭐라냐면 우리 언제 놀아요? 그런다고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노는 모습을 바라봐주면 좋겠죠. 선생님들이 지금 두 가지를 걱정해요. 저학년 담임이 노동 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지? 근데 그 두 가지는 이제 학부모 놀이지원단으로 시작을 해서 지원하게 하고 안전사고 문제는 시설물만 잘 관리해 놓으면 놀다가 다칠 수도 있죠. 뭐 다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다치면 다치는 대로 또 성장해요. 이거는 교원공제에서 해결해주고 관리자나 담임에게 책임 물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선생님 얘기 쭉 들어보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아이들 교육이 꽉 차 있는 교사 민병희 선생님에서 교육감 선생님으로 만약에 교사가 안 되셨다면 어떤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제가 글쎄요, 제가 원래 제일 잘하는 거는 저거였어요. 법학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책 제목이 공민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일반사회에 해당하는 게 공민이라는 과목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논술형 시험을 냈어요. 단답형을 내기도 하고 이런 문제였어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써라. 근데 그거 제가 썼어요. 근데 60점 이하를 전부 다 손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그 뭐 줄줄이 다 맞아. 그 나도 가서 손바닥을 내밀었는데 딱 멈추더니 68점이에요. 근데 내가 학년 톱이래. 그래 내가 68점이 학년 톱이니 다 맞을 수밖에. 그렇게 어렵게 내놓고. 그래서 내가 요 방면에 이 소질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사실은 법대 그리고 왜 그전에도 왜 판사 변호사 뭐 이런 거 네. 검사 이런 게 좀 많이 저도 좀 검사해가지고 뭘 막 잡아들기도 하고 막 좀 권력의 맛을 보여주고 진짜 잘하셨어요. 이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갔으면 부족됐을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아니야. 온전히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나도 아마 어느 그 부류에 휩쓸려서 뭐 어떻게 건을 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가길 참 잘했다. 근데 약간 이렇게 꿰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정 교육감 선생님으로서랑 법학자로서 법관 이렇게 이제 어떤 구조의 문제, 사회 문제 이런 문제로 뭔가 또 꿰어지는 게 약간 느껴지기도 하네요. 또 더군다나 수학 선생님이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좀 되게 상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민병희 선생님이 생각하는 행복한 학교란? 학교란 말 자체가 스쿨 SCHOL의 어원적 고찰을 해보면 그리스어 스콜레 SCHOLE 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스콜레란 말 뜻이 삶을 즐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즐기는 곳이에요. 어떻게? 아이들은 배움이 즐거워야 돼. 선생님들은 가르침이 즐거워야 돼요. 그걸 바라보는 학부모도 당연히 즐겁겠죠. 이제 그게 바로 행복한 학교 아니겠어요? 그러면 배움이 즐거우려면은 아이들에게 각 나름대로 각각 다 다른 성취도를 보이는 거를 거기에 맞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찾아서 그 길을 하게 해준다든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올바른 교육적 가치 그리고 그러한 교수학습 방법대로 지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만드는 게 행복한 학교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너네들은 지금 행복한 잠깐 안 돼.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은 좀 인권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고 성장해서도 행복하죠.
행복한 삶을 사는 연습을 그런 삶을 학교에서부터 계속 보여줘 나가야 되죠. 지금 교육감 선생님이 워낙 달변이셔서 거의 끊지 않고 쭉 왔어요. 네. 아까 행복으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해 주셨는데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기타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 하신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좀 술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고 또 옛 추억을 또 한창 또 교사 시절 이야기도 하고 했으니까 요걸 빌미로 저희가 마지막은 아름답게 우리 민병희 선생님의 노래로 끝내보는 건 어떨까요? 와, 좋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쳐주십시오. 내가 한동안 기타도 안 잡고 노래도 안 해서 목이 안 풀려 있는데 좀 그래도 그냥 네, 편하게. 어떤 걸 하지? 저 내가 아들 결혼식 때 불렀던 축가 와. 찬송가 안 됩니다. 선서가 아니고 저 정태춘 박은옥의 사랑하는 이에게. 와. 좋습니다. 되게 낯서네요. 교육감님이 이렇게 정장을 입고 기타를 메고 약간 선교사 느낌도 나는데요. 네.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네. 깊은 밤에도 잠 못 들고 그대 모습만 떠올라. 사랑은 이렇게 말없이 와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어이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오.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어이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내 더운 가슴 안아줘.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내 더운 가슴 안아줘.
아까 뭐 저 그 김광식 김광석의 뭐 노래 또 했길래 그러면 이거는 길게 말고 잠깐만 해볼게요.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던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들 고개 숙이면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을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을 사랑이 아니었음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 아니, 기타 치시는 폼이 한두 해 치신 게 아닌 네, 것 와. 같아요. 아, 이게 난 네. 60 넘어서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이게- 야.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 기타를 그때 폰기타 아주 유행할 때니까 하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 남들 잘 치는 것보다 화가 나서 술 먹고 집었는데 깨져버렸어. 그래서 안 했다가 강원일보에서 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저 연말 그 자선음악회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서 나가게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여기 저 그린비스라고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세 명이 하는 그 사운드가 있어요. 아, 거기에 밴드도. 끼워가지고 같이 하면은 뭐 거긴 뭐 잘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다가 저 했습니다. 아, 음, 좋았습니다. 저희는. 저는 교육감님 은퇴후가 그려지는데요. 지금 굉장히 풍경 좋은 호반 근처 레스토랑에서 7080 기타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고 계실 것 같은 그 모습이 막 상상이 됐어요. 둘 다 사랑 이야기네요. 네, 민병희 선생님이 노래해 주신 게 둘 다 사랑 이야기인데 하나는 사랑하는 이야기 또 그 아들분 결혼식에서 직접 축가를 부르셨다고 맞습니까, 교육감님? 네. 아 이걸 뭐 다르게 읽자면 강원교육에 대한 사랑으로 읽어도 돼요. 네. 되게 바쁘신데 진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움직이시는 분인데 저희가 되게 장시간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교육감님의 이야기, 민병희 선생님의 교사 시절 이야기 그리고 강원교육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바로 옆에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얼굴도 한참 오래 보게 있고
근데 교육감님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손짓이며 음. 이 팔뚝에도 되게 근육이 느껴지고 힘이 있어요. 또 말을 하면서 점점점 기운이 세지네요. 그래서 와, 뚫어내시겠구나, 뚫어내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익수 쌤은 늘 강원도 선생님의 그 자부심, 강원도는 달라 하는 그 이야기에 조금은 이제 그 실체를 본 것 같은, 강원도 교육의 힘, 영화도 있잖아요. 강원도의 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진짜 이렇게 교사도 아이도 학부모도 모두 행복한 이런 교육 환경을 만들고, 그런 선생님의 열정, 정말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저희가 뭐 교사 시절에 민병희 선생님을 못 뵀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다시 교사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아이들 떠올리실 때 특히 아이들 이야기하실 때 특히 눈이 되게 반짝반짝 하셨던 모습을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사실 저는 교육감님하고 사진을 같이 찍은 적이 있어요. 2012년도에 일본에서 그 예전에 그 일본 교류해가지고 그게 교육장님인가? 거기 저희랑 이게 교육감님 비슷한 그 직책을 가신 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속초 여중? 네, 거기서 한번 이렇게 만남을 가졌을 때, 설여중이었구나. 설여중에 만남을 가졌을 때 제가 옆에 가지고 셀카 좀 찍어달라고. 예. 네, 그래갖고 같이 이제 셀카 찍은 게, 제가 그래서 이게 있을까 이러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 사진이. 그래갖고 그 기억이 있습니다. 뒤에 그 운전하시는 분도 찍혔는데 아직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확인을 했거든요. 하여튼 이런 작은 이야기들, 그리고 좀 노래하시는 모습도 보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민병희 선생님이 교육감으로서, 그리고 또 과거의 교사로서 이렇게 해왔던 것들에 대한 좀 총체적인 이렇게 제가 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저에게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학교종이 땡땡땡은 춘천으로 출장을 와서 교육감님을 만나봤습니다. 서울에서 늘 녹음만 하다가 제가 첫발령 때 네. 그때 왜 사환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교무실마다 근데 종철이란 애가 있었어요. 이름이 종철인데 종철아. 이 양반이 졸다가 이제 안 치면 선생님들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야 종철아 이게 왜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가서 종치는데 한 번은 내가 그냥 야 종철아 하고 불렀어요. 근데 얘는 버릇이 종철아 부르면 졸다가 그거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막 가더니 종을 막 쳐가지고 중간에 선생님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웃으면서 전부 다 나온 김에 어떻게 다 너무 그냥 안 좋았겠네요. 들어가고 앉아서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땡땡땡 종처럼. 우리도 종쳐야지 이제. 좀 쉬어야지. 자, 우리 뭐 길게 끌지 말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학교종이 땡땡땡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naver.com schoolbell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